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GUI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핸들러와 예외 처리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만들게 될 결과물입니다. 사칙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이고요. 계산할 수식을 완성한 뒤에 등호 버튼을 누르면 수식이 계산되고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내용에 조금만 살을 붙이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샤이 키명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발 구독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메인 윈도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계산기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하나를 만듭니다. 이번 강의에서 처음 보시는 매개 변수와 함수가 있으니 설명을 드릴게요. 폰트 매개 변수는 해당 위젯의 폰트와 폰트 크기를 설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값을 튜플 자료형 형태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요소가 폰트이고 두 번째 요소가 폰트 크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빈 문자열을 주면 기본 폰트로 설정이 됩니다. 저스티파이 매개 변수는 표시되는 문자열을 정렬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의 셋 중에 한 가지 값을 넘겨주셔야 하고 기본 값은 센터입니다. 위젯 클래스 내부에 레이아웃 관련 함수로 그리드 함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요소를 바둑판 형태로 배열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팩 함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요소로 행과 열을 지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는 몇 번째 행에 위치시킬지를 의미하고 콜룸은 몇 번째 열에 위치시킬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콜룸 스팬은 몇 개의 열을 병합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계산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버튼은 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죠. 엔트리와 버튼이 하나의 윈도우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구성을 그리드로 한 것이고요. 엔트리가 0번째 행의 모든 열을 차지하기 때문에 4개 열을 병합하도록 값을 설정해 준 겁니다. 아이패드 X는 위젯 내부의 좌우 여백을 설정하는 매개 변수이고 아이패드 Y는 위젯 내부의 상하 여백을 설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지금부터 함수 3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함수는 계산기에서 숫자 버튼과 사칙 연산의 연산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이고요. 이름은 넘클릭으로 정했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옵니다. 함수가 실행되면 우리가 누른 버튼의 정보가 엔트리에 추가됩니다. 인서트 함수는 엔트리의 값을 추가하는 함수이고요. 기존의 내용이 유지가 된 채로 특정 인덱스의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입력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누른 숫자 또는 연산자가 가장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소의 가장 마지막을 의미하는 tk.end를 작성해 줬습니다. 인덱스가 들어가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이고요. 일일이 마지막 인덱스를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용이 되니까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 함수는 엔트리의 내용을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름은 클리어라고 정했고요. 함수 내부를 보시면 엔트리 클래스 내부에 딜리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딜리트 함수는 엔트리 내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 삭제할 부분의 시작과 끝 인덱스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통해서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모든 내용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시작 인덱스에 0을 마지막 인덱스에 tk.end를 넘겨줬습니다. 세 번째 함수는 작성한 수식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 배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각각 try와 except라고 적혀있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마 초보가 아니실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라는 개념인데요. 이 용어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여기 예외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개념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작성을 하고 동작을 한다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것과 반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예상하지 않은 또는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외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 예외를 처리할 것인가를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는 개념인데요.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특별해야 하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외 처리 실력이 곧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많이 해보고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배우신 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본인의 프로그램에 꾸준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처리는 모든 곳에 적용을 해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프로그램의 내부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고민 없이 예외 처리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전문가라고 할 만큼의 경험이 쌓인 겁니다. 예외 처리 구문을 구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try와 accept라고 적고 콜론을 적어주신 뒤에 하위 블록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try 내부 블록에 프로그램 실행 중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루틴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accept 구문을 적어주시면 바로 위에 있는 try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할 경우 예외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accept 역시 내부의 블록의 예외 발생 시 실행시킬 루틴을 작성해 주시면 예외 처리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제 눈에 뭔가 들어오시죠? 예외 처리 구문이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try 내부에 있는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accept 내부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배워볼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벌이라는 함수인데요. 발음은 이발이든 에발이든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파이썬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빌트인 함수라고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매개 변수의 문자열로 된 수식을 넘겨주면 이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신기하죠? 파이썬의 주된 사용처가 데이터 분석이라서 그런지 이것과 유사한 기능들이 아주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도큐먼트 페이지 가셔서 빌트인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함수에서 예외 처리 구문을 만든 이유가 이 이발 함수 때문인데요.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문자열이 수식이 아닐 경우에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다 만드신 뒤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실행시킨 다음 엔트리의 숫자 이외의 문자를 입력하고 등호 버튼을 눌러보시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엔트리의 수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get 함수로 수식을 받아와서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되고요. 결과를 돌려받아서 엔트리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엔트리의 에러라는 문자열을 띄우도록 만들어 주시면 세 번째 함수까지 모두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버튼을 표시하고 버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버튼의 종류를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모양을 잡아놓은 이유는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냥 일자로 배치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변수 두 개를 만들고 값을 넣어놨습니다. 앞서 만든 엔트리가 0번째 행이기 때문에 버튼은 첫 번째 행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입니다. 뭐가 많죠? 하하, 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버튼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버튼 생성 및 배치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밍 스킬인데요. 단순 반복 작업의 경우 이런 형태로 리스트와 반복문을 조합해서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참고하셔서 본인이 만든 스크립트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반복문 내부에서 버튼을 생성하는 것과 버튼의 배치를 위해서 행과 열을 계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선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계산을 수행하는 등호 버튼, 두 번째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C 버튼, 이 두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버튼은 수식을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3종류의 버튼을 각각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만드는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배치하는 부분에서 앞서 만들어 놓은 로우와 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리스트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과 열은 버튼 하나를 만들 때마다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줄에 4개의 버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 인덱스인 콜이 3보다 클 경우로 조건이 설정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루틴이 끝났습니다. 아직 버튼과 함수를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프로그램 화면이 잘 만들어졌는지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각의 버튼에 함수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잠깐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연결되어 실행되는 함수를 핸들러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함수, 핸들러와 1대1로 대응이 되는 이 두 버튼부터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여기까지는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버튼들은 함수와 버튼이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셔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값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 역시 값처럼 반환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만든 함수와 같은 라인에 함수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잘 보시면 함수 내부에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그 함수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뜯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함수 내부에 함수가 있는 형태이고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내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반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버튼의 종류는 다른데 같은 함수를 실행시켜야 하고 실행시킬 함수에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함수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솔직히 더 이상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함수 내부에 함수가 있는 형태이고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내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반환하는 형태. 이 말을 곱씹으면서 천천히 뜯어보시면 번뜩이는 순간이 올 거니까 힘내시고요. 이 함수는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함수를 먼저 실행한 뒤에 그 결과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엔트리에 get 함수를 실행해서 받아온 문자열을 이발 함수로 넘겨준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완성된 스크립트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만든 프로그램은 C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이전 값이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 입력되는 값이 뒤에 추가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계산기는 이렇게 동작하지 않죠. 계산을 완료한 뒤에 다음 입력이 들어오면 이전 계산의 결과를 지운 뒤에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세요.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기는 하네요. 하하, 함께 실습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